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3일 목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CPI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무난하게 빨간불 잘 켜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FOMC 의사록이 발표되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좀 변동성을 키우더라고요. 네, 이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회복되는데 2년이 걸릴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죠.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막판에 우뚝 올라서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꿋꿋하게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종목도 빨간불을 잘 켜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깜빡깜빡하면서 조금 불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김영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간단하게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한송이님 이름이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잘 오셨고요. 우주승님 반갑습니다. 김반장님께서도 봄 개편했나봐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난주부터 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새로운 앵커와 저도 함께 새로 왔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말 이 2시간이 너무나도 알차게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인회님,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이 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왜 짜증이 나셨을까요? 네. 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힐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집중하시다 보면 내일장에서 빨간불 많이 보이면서 오늘의 짜증을 조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궁금한 내용들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전 접수된 종목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전 접수된 종목은 어떤 걸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조금 들썩들썩하는 모습 그렇죠. 나오고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5% 상승했습니다. 16,83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정말 2년 내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내려왔던 상황이었고 네. 올해 들어서 그래도 반등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에 LG 디스플레이를 방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 4330님께서는 매수가 15,75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까지도 급등을 하면서 현재 7% 가까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월 20일에 차트가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셨습니다. 수익권에 돌아섰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또 궁금하시고요. 최근 적자 전망에 또 크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괜찮을까요? 또 걱정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만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겨우겨우 수익권으로 돌아선 이 주가가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망을 체크해 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LG 디스플레이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LG 네. 디스플레이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
시대에 시대에 뒤떨어진 뒤떨어진 주식이에요? 너무 했나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저는 실적 반등의 해로 꼽았습니다. 두 분의 뷰가 좀 많이 다른 네.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내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지만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네. OLED 이제 한물 갔나요? 제가 이제 LCD, OLED 관련 주식을 사서 네. 한 10배 먹은 지건 2000년 초에 금호전기 이렇게. 그래서 브라운관 TV 이런 거에서 LCD TV 바뀔 때 브라운관 TV가 막 없어지고 LCD 나오고 1년 전부터 주식을 딱 사면 거의 한 30배 올랐거든요. 그렇듯이 이 주식은 2007년도 58,700원 가고 나서 차트가 이제 쭉 빠져가 지금 만원 대예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단타나 차트 잘하는 분들은 1년 동안 정말 저가에 사면 뭐 100% 먹을 때도 가끔 있지만 거의 아무리 저가에 사도 한 30% 40% 못 먹는 거예요. 월 연봉 차트로 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도 21년도 계속 많은 초보자들이 동학개미도 20년도 말 21년 초에 주가가 이 종목이 셌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세니까 사람들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네. 물려도 대형주가 LG 거니까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겠다 하면 빨리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한 네. 20%나 10%, 30% 먹고 나와야 되는데 물려도 계속 있고 많이 빠졌으니까 차트가 보니까 이쁘니까 사고 이랬을 때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현재 보면 적자가 올해 많이 발생되거든요. 네. 영업 적자가 구조적으로 적자가 났거든요. 코로나 전에 20년도 전까지는 적자가 주로 나왔어요. 중국하고 싸워서 그 저가 공세에 밀려가지고 보고파 전략을 해서 OLED로 갔는데도 워낙 많은 물량들이 저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거의 가격 경쟁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이제 흑자가 난 적이 21년도 흑자가 좀 났거든요. 그때는 20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 집콕 시대니까 서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바꾸고 뭐 TV도 바꾸고 돈만 일단 TV를 큰 거 바꿔야만 집에 있을 때 뭔가 즐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저기 세 개가 다 똑같아서 21년도 흑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나오고 나서 21년도 흑자가 2조 2천억 영업 흑자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네. 그럼 실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도는 오히려 2조가 적자가 났거든요. 2조 2천억이 영업이익 나다가 21년도, 2022년도는 2조가 적자 나고 올해도 1조 4천억 적자가 예상돼요. 근데 저는 적자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뭐 삼성 전자가 WOLED 팬을 과거에 이제 공급했었거든요. 예. 조금 공급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쪽에도 삼성에서는 OLED 쪽이 좀 약하니까 삼성이 이제 LG 걸 쓰게 되면 이제 더 매출도 늘어나고 그래도 TV가 이쪽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한 2024, 25년도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주식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도에도 적자가 24년도도 적자가 날지 안 날지는 그런데 흑자 난다 그래요, 대다수가. 그런데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 왜냐하면 TV를 사도 우리 한 10년 쓰거든요. 그렇죠. 오히 뭐 핸드폰 사실은 이제 갤럭시 S1이 2010년도 나왔거든요. 그럼 2023년도 갤럭시 3가 나오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사서 지금까지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TV 우리 기술이 좋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전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은 뭐 자동차라는 이쪽에 뭐 크게 나가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이미 엄청난 그 코로나 시대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 뭐 갤럭시 S 있으면 잘 안 팔리거든요. 뭐 가격도 다운시켜도 안 팔리고 그 정도로 수요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러는데 디스플레이도 사겠습니까? 돈이 잘 벌리면 뭐 한 1, 2년 써다 바꿀 수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10년 써도 고쳐 써지 그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 다 바뀌었거든요. 거의 코로나 시.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반등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지금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가 실적 반등의 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또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이 맞아요.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제가 맞아요.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네.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투자자들은 사실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 먹고 살기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각광을 받느냐? 결국에는 이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실적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정부의 지금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금 어느 정도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반도체 쪽이 이 올라온 이유가 저는 딱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안 좋았는데 올해 좋아질 거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성장성이 지금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안 좋았고 1분기까지 가장 안 좋을 건데 이번에 실적이 LCD 쪽이 어느 정도 또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이번 1분기에 바닥 잡고 어느 정도 올라와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은 성장성 쪽에 조금 더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OLED라고 하는 지금 이 LCD 쪽은 중국에 좀 많이 뺏겼지만 OLED라고 하는 소재에 지금 현재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부 정책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올해 이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세계 1위 재탈환을 하겠다. 약간 이런 목표를 세웠죠,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왜 이제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갖느냐. 맞아요. 결국에는 OLED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CD 쪽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 중국에서는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여기에서 OLED 쪽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 나가야 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올해 내내 저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OLED 쪽의 시장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OLED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분명하게 또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좀 이 게이밍이랑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성장 동력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 쪽은 결국에는 저는 자동차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 전기차라든지 혹은 신차들이 또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는 조수석까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벤츠 E클래스를 좀 예를 많이 드는데 벤츠 네. E클래스 이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나왔는데 네.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구간에 디스플레이가 2개 정도 크게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길게 디스플레이가 휘어져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앞으로 자동차에 디스플레이가 더더욱 많아질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지금 전기차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할 거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전기차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중저가 라인업에도 뒷자리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저는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OLED라는 게 결국에는 이 중소형 OLED 쪽에 계속해서 좀 이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PC나 노트북 그다음에 이 자동차용 OLED 이쪽에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지금 LG 그룹사들이 전장용 장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밸류 체인의 일환의 디스플레이로서 들어갈 거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LCD 쪽에서는 굉장히 좀 워낙에 힘들었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OLED라는 성장성을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OLED 쪽은 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또 이제 차입을 했잖아요. 이제 1조 원 정도 차입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OLED 쪽에 투자를 위해서 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대감도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 앞서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선장을 조금 체크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뭐 삼성에서도 OLED에 투자를 한다 그러고, 또 오늘도 중국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OLED에 좀 주목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OLED가 그래도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디스플레이, 향후의 디스플레이는 OLED 많이 쓰겠죠. 뭐 네네. 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요는 여러 가지만 과거의 수요를 이제 LCD의 수요로만큼이 안 된다는 거고요. 물론 중국도 이제 시진핑도 방문해서 사실은 고급화된 이제 LED 패널들은 LG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면 향후에 고급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차뿐 LG가 많이 채용을 하겠죠. 네. 그럼 그래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이제 매출액이 늘어야 돼요. 전체 매출액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주 전기차로 전환되고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진을 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22년도, 21년도 그 매출액이 극복할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때 한 30조가 나왔는데 내년 2년 뒤에도 한 25조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 그 매출을 회복을 못 한다면 몇 년 동안 그러면 그에 대한 실적도 이익도 회복을 못 하기 때문에 마진 폭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의 큰 상승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주가를 보면 거기에서도 크게 오른 것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보면 여기서 물론 실적은 조금씩 개선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내년에 흑자로 전환되니까 네. 물론 이제 주가는 흑자 전환될 때 많이 올라가요. 뭐 지금 정도에 사서 기다리면 15,000원 뭐 내외 사면 한 50% 가까이는 30% 50% 수익이 날 거 보여요. 저도 내년까지 한 23,000까지 주가는 보는데 과연 주가는 예측을 차트나 여러 가지 보고 예측하지만 이 산업 업황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불투명한 것을 개인 투자자가 좋다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펀드 매니저라면 장기 펀드 매니저 여러 종목을 담아야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는 굳이 그러지 않는데 디스플레이를 지금 사서 내가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과거에 조선주나 이런 거 있죠. 조선주가 끝나서 갖고 있는 기계주, 땅 파는 뭐 포크레인 이런 거. 땅 팔 때도 별로 없어요. 건물도 못 짓는 똑같은 개념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적은 개선되니까 주가는 지금보다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략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고 이제 드디어 조금씩 OLED가 LG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으면서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우려들을 잘 뛰어넘고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을지 그 투자 전략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급등했다 하더라도 5%거든요. 오늘 이 정도의 뉴스에는 한 10% 이상 가야 돼요. 요즘 주식은. 대형주도 포스코 홀딩스도 하루에 10% 가는데 예. 적게 오는 거죠. 그죠? 그만큼 큰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뭐 장이 나쁠 때 괜찮지만 그래서 가고 주가라는 것을 한번 달리면 어느 정도까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13,500원까지는 충분히 18,500원까지는 목표가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내년 흑자 전환이 된다면 한 23,000원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신에 이런 제가 아까 서두에 시대에 뒤따른 주식 이것은 반드시 손절가를 지켜야 돼요. 뭐 갈 때는 그냥 갖고 있더라도 뭐 50% 갔다가 10% 먹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을 12% 만약 손절을 정했으면 반드시 10% 손절해야지 그걸 안 하면 지지선 깨고 나면 계속 본전 지키려다 보면 끝없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다. 저는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15,500원만 좀 지켜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1차 매물 구간이 지금 17,000원 구간대다. 그래서 이 윗꼬리를 계속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돌파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순환이 이제 계속해서 좀 빠르게 돌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딱 어제 18,000원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18,000원을 안내를 드렸었던 건
일전에 매물 구간이 18,000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안내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8,000원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 한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손절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500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손절가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리면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 드리면서 목표가는 18,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의견 보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목표가는 18,500원 잡아주셨고요. 내년에는 2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손절가를 꼭 챙기자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는 1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 스피드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을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해결책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지금 바로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꿀팁들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유튜브에서 정혜란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 매수가는 54,000원, 비중은 30%입니다. 네, 진단 부탁드려요. 중기도 괜찮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S&T 모티브 방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한 1년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어제 올랐는데 오늘 또 갑자기 긴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좀 이분은 중기로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뭐 방산주 사서 물리신 분은 또 가격을 위에서 그냥 따라잡은데 실제로 방산 매출보다는 자동차 매출이 거의 뭐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소총이라든 여러 가지 관련된 근처에 이렇게 부품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이 주력을 하거든. 구동모터 관련 전기차도 있고 있는데 이 구동모터 쪽은 회사 괜찮은 회사고 전체적으로 뭐 GM이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해서 모티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품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구동모터의 핵심적인 게 들어가니까 좋은데 아직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린 상태는 아니거든요. 현대기아차에 보면 뭐 테슬라 넣으면 모르지만 그런 매출이 유명하게 늘진 않는 상태에서 기존 자동차들이 지금 GM도 자동차 판매도에서 많이 줄었고요. 현대기아차도 900만 대에서 700만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주식들은 성장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을 이제 사게 되면 저도 21년도 계속 뭐 자동차 부품전 다 팔고 없애야 된다고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부품이 덜 소비된 엔진차는 부품이 100이라면 전기차는 부품이 60, 50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구동목 관련된 다 비슷하게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게 되면 매출의 증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동사도 보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9,400억 정도 이렇게 옛날 20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1조 정도 매출이에요. 올해도 뭐 매출은 조금 10% 증가되면 1조 2천, 1조 3천, 1조 4천. 그러면 매출의 증가가 별로 없고 작년에 1,100억 정도 이익이 1,119 영업이익 나왔는데 올해도 1,240억. 그럼 이익도 거의 안 넣습니다. 안 넣었으면 이미 올해 주가, 내년에 이 주가가 전부 다 21년도, 22년 주가에 반영됐다는 얘기죠.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21년도 1월 달에 급등하고 나서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란 게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60% 가까이 올랐어요, 주식이. 5만 원에서 7만 원 8천 갔거든요. 21년도 1월에 장이 좋았는데 뭐 전기차 같은 건 뭐 더블 가고 그래도 이런 주식은 50%밖에 안 가죠. 그래서 하루 한 번 딱 갔다가 성장을 잘못하니까 계속 빠진 거예요. 여기서 몰려버리니까 주식을 계속 본전하고 가진 거죠.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으면. 그래서 이런 주식은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가격 메리트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초보자를 많은 상태고 가격만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서 이제 수렴막 올라가니까 딱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보니까 어제 급등했다 오늘 바로 또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 왜 그러냐면 5만 원의 매물대가 있는 거거든 많이. 그래서 5만 원의 매물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위로 가면 눌림목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가 5만 4천 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전 정도도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네. 성우 하이텍도 좀 잘 올라가고 있듯이 그것처럼.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하기 전에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오픈되면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잘 안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등할 때 좀 팔면 되고요. 지금은 오늘 크게 연봉을 줬더라도 다시 반등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워낙 적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5만 8천까지는 볼 수는 있겠지만 올해 정도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했다가 5만 8천 가면 팔고 나오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짧게 팔고면 본전 가면 나오고 다른 부품주라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가 또 최근 또 상승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1분기 실적이 오픈되면 반등 나올 때 팔자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보유하다가 5만 8천 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그까지 반등이 안 나오면 본전에서 나오고 다른 걸로 갈아타자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유튜브에서 김반장님의 질문입니다. 화승 코퍼레이션 신규 매수 생각 중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화승 코퍼레이션 오늘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또 급하게 튀어오르더니 윗골이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도 7% 가까이 상승하면서 2,14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자, 계속해서 좀 튀어오를 수 있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순환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는 선별적인 매매가 조금 필요해진 섹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종목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서 그 수급을 쭉쭉쭉 이어나가 주는가 아니면 일전에 보통 하루 이제 올라와서 이슈에 의해서 반응 나왔다가 바로 그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인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화승 코퍼레이션은 일단 2021년에 이제 이 실적이 안 좋았다가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화승 코퍼레이션은 항상 이제 그림이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날 올라왔다가 바로 다 차익 실현 나와버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는 화승 코퍼레이션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안간 종목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고 튀어오르는 건데 결국에는 쭉쭉쭉 치고 나가려면 제가 이제 이 수급을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구형테크 같은 이제 이 종목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 중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은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SL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수급이 오히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쭉쭉쭉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이제 순환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은 더 돌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화승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 쪽의 순환매 성격에 의해서 오늘 하루 반응 나왔다가 오늘 하루 다 털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상승 나왔다가 오늘 털어버렸기 때문에 담겨있는 게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오히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승 코퍼레이션은 그렇게 매수에 있어서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수급이 살아있는 그리고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다른 자동차 부품 쪽들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쪽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화승 코퍼레이션은 짧고 치고 지나갔습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는 조금 보류 의견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수급 살아있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연 해프님이 말씀 주셨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삼화 콘덴서
59,000원에 15%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사막 콘덴서, MLCC 그리고 전기차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작년 초쯤에 사신 것 같아요. 이후로 좀 계속해서 떨어져서 좀 마음이 아프신데 또 올해 들어서는 또 계속해서 상승세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최병 전문가님, 네. 이 사막 콘덴서 종목 진단 좀 어떻게 부탁드릴까요? 과거 2017년도에 네. 엄청 핫한 주식이었어요. 네. 3만 원대 있다가 10만 원대를 바로 가서 2018년도 18년도죠. 그때 3만 원에 주로 원래 이 주식이 3천짜리 주식인데 네. 3만 원 정도 10배 온 상태에서도 주가가 거기서 3배가 가가지고 10만 원대 갔어요. 그래서 이게 한 30배 정도 주식이 올라간 거예요. 14년부터 네. 이제 2018년까지.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그때 원래 이 사막 콘덴서는 뭐 산업용 콘덴서라든지 네. 주로 뭐 이제 중전기라 이런 데 주로 들어가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안 들어가고 네. 주로 이제 산업용 이렇게 하니까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좋았었는데 경기가 뭐 예를 들어서 중기계뿐만 이렇게 산업용에 쓰이는 콘덴서 이런 데서는 많이 안 팔리니까 계속 실적이 평이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전반적으로 이제 적청형 콘덴서, 즉 MLCC가 가격이 막 3배씩 뛰었어요. 공급 부족해서. 3배가 뛰면서 이 회사가 사막 콘덴서 해외에 유명한 이제 전기차 업체 이런 데 큰 대형 고객을 하나를 잡아서 이제 그걸로 모멘텀을 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시설 정설이라든지 그쪽에 공급을 하기 위한 거 이런 걸 좀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지연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실적이 이제 크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회사도 고객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게 바로 내년부터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 자체도 전체적으로 내년에 늘게 되면 주가가 이제부터는 뭐 바닥권이에요, 그냥. 그런데 21년도 영업이익이 332억인데 올해도 330억 정도. 그 21년 영업이익 돌파할지 말지 아직은 불투명하거든요. 네. 즉 이익은 그렇다 치고 2020년도 2,400억, 2,600억 정도 이익인 매출액이 지금도 비슷해요. 이게 왜 비슷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은 그냥 비슷하거든요. 경기가 뭐 저성장이니까 추가로 뭐 납품할 때 별로 없어요. 늘 넣던데 막 고객사업 넣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려면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도 전기차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 정도 이후 돼야 된다. 그래서 매출이 늘 때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 걸로 보여요. 이제부터 정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25년도 넣으니까 25년도까지 갔을 때는 주가가 영업이익이 한 50% 기본 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도 2025년도에 500억 정도 이익이라는 영업이익이라면 지금 시가총액이 4,800원이니까 10배 정도밖에 2년 뒤에. 그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올해 이익으로는 한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적정 주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는 이제 MLCC의 1등 회사지만 일본 1등, 얘도 2등인데 얘들도 아직까지 부품 쪽에도 의미가 크지 않기는 주가가 제일 못 가거든요. 그처럼 두 개 종목 전부 다 내년 이후 돼야만 뭐 상승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걸 보여서 아직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다리면 물론 수익은 날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하지만 목표가는 짧게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이걸로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4만 원 정도 사이에서 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박스권 상단 한 6만 원 내에 5만 8천 정도 가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년 이후까지 간다면 들고 있으면 과거의 고점을 10만 9천 원 돌파하려면 매출액이 그만큼 받쳐줘야 돼. 과거에 이제 대규모의 전기차 업체에 공급을 한다든지 그러면 늘어나겠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5만 8천 원 목표가입니다. 네. 자, 1년 넘게 좀 고생을 하셨는데 박스권 상단 5만 8천 원에서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를 하고 나오면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토비는 전화 상담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고요. 또 저희가 1부에서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신 종목 중에 한 가지는 또 특별히 선정을 해서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두 분 모두에게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은요. 어제도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을 응원해 주셨었는데, 자, 오늘도 터프하신 미남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상장군 최님이 남겨주셨네요. 일단 종목은 SDN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095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제 상담 받으셨던 화신전공 오늘 장에서 바로 전량 수익으로 빠져나오셨다고 해요. SDN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SDN, 태양광 쪽이잖아요. 태양광 지금부터 괜찮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이제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터프하게. 네. 또요? 그럼요. 오늘도 어제도 하고? 터프하신, 그럼요. 네, 그냥 터프하게. 저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그냥 어제 화신전공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화신전공 한번 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화신전공을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시간의 상한가로 이제 1,900원 후반대로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할 때 나는 매도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길게 늘려서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에 있는가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1900원 후반대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 주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이 2,000원 한 50원, 60원 요 정도 구간이니까 이 정도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진전공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움직임이 나온 건데 그러면 SDN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과거의 매물 구간이 있죠. 과거의 매물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2,400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음봉 나오고 윗꼬리 그리고 음봉 나오고 윗꼬리 그리고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 특이점을 봐야 되는 게 저점에서 지금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모습.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쪽에는 아직까지 순환이 돌고 있지 않다. 관심도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잠깐 대장주죠. 하나솔루션을 가서 보도록 하면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분할 진행하고 나서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저가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담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IRA 가이던스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 하나솔루션 공장을 또 현지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고 하나솔루션이 그중에서 저는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솔루션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2차 전지에서는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이제 이 대장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솔루션이 좀 치고 올라가 줘야 태양광 쪽에 어느 정도 같이 이제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거고 하나솔루션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이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DN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이전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흐름이 중요한 건데 이 이전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면 사실 수급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2,400원 구간을 뚫어주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DN은 1차 목표가 2,400원 근처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SDN이 지금 태양광 쪽에서 사실 2등도 안 되고 한 3등, 4등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DN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를 바라보려면 이 구간을 한 차례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쭉 양봉을 길게 뽑아줬을 때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미비하니까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이 같이 움직일 때 2,400원 정도 근처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뚫어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DN이 저가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2,000원 구간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뜻이 되니까 2,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문가님의 의견을 잘 믿고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에서의 관심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매물대인 2,400원을 목표가로 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TV로 보고 계시면요. 저희 전화 통화로 할게요. TV가 좀 느려서요. 전화 통화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차를 갖고 있고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고 네. 19만 8천 원이요. 19만 8천 원이요. 혹시 언제 사셨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많이 물을 탔어요. 아, 물을 타서? 네. 그렇군요. 최근 또 이제 지금은 약간 수익권이시긴 하네요. 이제 네네. 본전이 온 네, 거네요. 이제 본전이 온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팔아야 되는 건지. 요즘에 뭐 워낙 또 가지고. 자동차가 핫하고 정부 네네. 쪽에서도 뭐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차를 네, 사신 감사합니다. 이유가 이제 자동차 실적도 좋아지고, 뭐 혹시 전기차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전기차 이런 걸 모르고 초보자 때. 3년 전 초보자 이제 많이 배우셨겠네, 그죠? 네네. 그래서 현대차가 잘 안 가죠, 그죠? 네네. 샀는데, 실적은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2조 때 막 영업이익 나오다가 지금은 10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해 11조, 작년도 10조. 그럼 뭐 이익이 막 5배나 넣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주식을 사놓고 현대차는 좋은 주식이니까 외국인들도 한 31%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ER, PBR 이런 거 혹시 계산할 줄 아세요? 가치 평가할 때? 몰라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3년 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을 과연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꼭 평가하고, 그러면 이거 말고 현대자동차 말고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도 만드니까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초보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결국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까 하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까 이런 생각해보고, 그러면 경쟁사에 볼 때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훨씬 더 갑이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동차주하고 배터리 셀 회사하고 LG 엔솔루션, 삼성 SM을 살짝 이렇게 고민할 정도가 지금 정도 수준이 되면 3년 되면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고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폭스바겐 관련된 GM도 그렇고요. 지금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잘 만든 것 같잖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에 비해서 게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일주일에 거의 3만 대 정도를 일주일에 3만 대 생산하니까 한 달에 12만 대를 생산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6를 1년 내도록 생산해도 한 5만 대도 생산 못 하는 거예요. GM은 양산을 하려는데 양산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쉽게 못 가는 겁니다. 저평가돼도. 자동차의 패러다임,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1만 5천 원, 그 다음에 23만 원대까지는 앞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는 상태고, 지수가 좋아지면 외국인도 계속 사니까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상승 여력이 있으면 팔고, 아니면 어느 정도 와서 팔 때는 다른 배터리 주식으로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이익이 났을 때 좀 남의 23만 5천 원, 1차 목표 21만 5천 원 팔고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차로 21만 5천 원, 2차 23만 원까지는 갈 거다 말씀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도 이제 좀 빠져나오고 싶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 코멘트 잘 듣고 대응 잘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덕자님이 남겨주셨네요. 앞타바이오 살펴볼 건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4,30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세요. 오늘 꿈틀했는데 본전 가능할까요? 김형일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꿈틀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앞타바이오가 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실리면서 꿈틀꿈틀 올라왔고 오늘도 뭐 9%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지금 아직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아직 계속 바닥에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이어서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그래도 바이오 종목은 또 한 방에 있는 종목이니까 과연 본전까지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정말 아쉬운 게 네. 최근에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매기가 괜찮잖아요. 매기가 유입이 되는 게 저는 제약 바이오가 막 업황이 확 좋아져서 이게 아니라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지금 계속해서 1, 2, 3월 달에 이제 순환이 돌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니까 고점에서 있었던 이 자금들이 그동안에 올라오지 않았었던 바이오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앞타바이오가 지금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아마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케 관련해서 앞타바이오가 또 이제 혈액암 치료제 개발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단기적인 기대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이 순환의 성격에 의해서 돈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아마케가 단기적으로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앞타바이오 쪽에도 단기적으로 아마케 정도 이제 이용해서 매매가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꿈틀꿈틀한 거고 오늘도 굉장히 좀 잘 밀어준 건데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약 한 7개 정도 파이프라인 개발 중에 있으면서 거의 이제 뭐 암치료제, 간암 뭐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은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야지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순전히 저는 아마케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됐을 때 1차적으로 약 13,000원 중반대, 2차적으로 16,000원대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시간으로 또 조금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이 구간을 뚫어줘야 이제 추가적으로 16,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할 거고 16,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줄 만한 이 또 큰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와 주려면 결국에는 앞타바이오에서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 줘야겠죠. 뭐 임상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혹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M&A 이슈라든지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 매기 받으니까 이쪽에 동시에 매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이 그냥 약한 수준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나쁜 수급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긍정적인 수급인데 적게 들어왔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들어왔다라는 말은 저는 이번 아마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아마케에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 할 만한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타바이오는 아마 예측하건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매물 구간에 13,000원 중반대 도달했을 때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그대로 또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은 약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앞타바이오가 사실 언제 이슈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무언가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만한 이슈가 임상권에 대한 이슈인 건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그때 수급 한번 이제 몰아줄 거니까 이러한 구간 나올 때 대응 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른 조금 더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워낙에 수급이 잘 쏠리고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앞타바이오를 최근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순환의 기회가 이제 돌아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타바이오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조금 더 정리하셔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비중을 오히려 실는 게 수익 만회에 대해서는 더욱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타바이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켓 모멘텀으로 인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꿈틀꿈틀하다가 좀 제대로 일어나서 달려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지금 당장은 조금 불투명한 것 같고요. 좀 답답하게 가는 종목 기다리기보다는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응원하겠습니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는야 주리님께서 최병훈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매수하려고 합니다.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배터리 아버지 최병훈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 IRA 세제 혜택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LG그룹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좋아 보이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전고점 부근인데 뚫어주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16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장기는 못 팔겠거든요. 어떤 일, 제가 이제 배터리 모든 거 1탄 할 때 에코프로랑 삼성 SDI 그다음에 일진모티리얼즈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몇 개 2탄까지 했던 18년까지 했던 주식은 거기에 고성부 신제도 있고 있는데 네. 그러면 버스커 케마케 이런 주식은 무조건 그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100배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산업이 흘러갈 때. 실제로 에코프로가 200배 왔거든요. 네. 에코프로는 지금 에코프로 비임이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2017년 에코프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주가는 무조건 100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 선장이 지금 200배 왔거든요. 에코프로는 200배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내년까지는 반차장 나겠지만 지금 200배 조정받더라도 결국은 한 400배 정도 저가 대비 그러면 150만 정도 되거든요. 46, 150만 정도 되네요. 액분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 금방 장기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지금 괜찮을까요? 주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장기 투자라는 것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서 기업의 가치만 보면 안 되고 산업을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장기를 그 기업을 고른다 그죠. 워런 버핏이 기업을 고른 거지 주가를 고른 게 아니고 주식을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우리나라 시가총 2등으로 공고히 계속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돌파를 못할 걸로 보여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성장성 LG 에너지는 훨씬 더 큽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런데 배터리 어떤 분은 이제 이슈가 되는 그분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돌파하고 이런데 저는 절대로 못 가는 이유가 있으면 그건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런데 삼성전자도 2030년 시가총 1000조가 우리나라 기업이 돌파할 거고 지금 400조 갔다가 300조 대인데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현재 가격 10배는 저는 30년 전까지 30년 때까지 반드시 찍을 걸 보입니다. 그것은 35만 2천 원이니까 2022년 저가가 거기서 10배 가면 352만 원이거든요. 네. 저는 이 주식은 352만 원 찍을 거로 보고 한 번도 그때 팔지 않을 거예요. 제라면.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전기차 배터리 1등 기업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중국 빼고 세계 1등 LG 에너지솔이고 그러면 미국이 2022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점유율 5.8%거든요. 근데 2032년대 바이든 정부에서 67% 계획을 해놨어요. 계획이면 안 될 걸 보이자. 된다면 10배가 성장하는 거, 산업이 10배가 점유율이 성장하는데 그 1등 수혜주는 10배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10배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 10배에서 30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은 352만 원이 목표가고 장기적으로 2030년대까지는 10년 정도 보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46만 2022년도 작년 저가기 때문에 462만 원 가면 시가총액 314조입니다. 당연히 314조는 가겠죠. 그래서 314조, 300조대 하고 SDI, LG엔솔은 비중이 한 3배 높으니까 800조대 이렇게 가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1000조대 이상 갈 거고 시가총액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2003년에 시가총액 1, 2, 3등을 그냥 차지하는 주식이다. 네. 이렇게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야지, 모으고 나서 빠진다고 반타작나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린이가 과연 들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몇 주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는 가격보다는 기업을 봐야 한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성장성이 더 크다 말씀 주시면서 전문가님 같으면 팔지 않을 거다. 10배는 더 성장할 거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매수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 아버지 아니고 우리 배터리 회장님 되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장기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은 두 분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 받아볼 특별 종목은 어떤 걸까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난리 났잖아요, 요새. 그럼요. 이번 달에만 벌써 주가가 30%나 뛰어 올랐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길래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건지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